안녕하세요. 이지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GS그룹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GS그룹이 변화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탓에 최근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다소 의외다 이런 시선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GS그룹만의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영 문화는 여전해 보입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특유의 GS 기업 문화 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작가 루이스 캐럴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으로 내놓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앨리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물자 거울 나라의 여왕인 붉은 여왕은 이곳에서 제자리에 머물려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 어디든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그보다 2배는 빨리 뛰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려고만 해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이 2배는 빨리 뛰어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마주한 기업들도 거울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처지입니다.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뛰는 것은 겨우 현상 유지만 할 뿐입니다. 인수합병이 더 이상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게 된 이유입니다. 물론 기업 내부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의 가장 큰 단점은 신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신사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거나 선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이 대안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규모 인수합병은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인수합병에 나서는 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인수합병을 하려고 할 때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어떤 기업은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뒤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는가 하면 어떤 기업들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후자의 사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략에는 크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적 베팅을 통해서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약점도 분명합니다.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지분 인수를 최소화했다가 수년 만에 다시 그 지분을 더 큰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 천억 원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수조 원을 써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GS그룹은 국내 재벌 그룹 가운데 인수합병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룹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다른 그룹과 비교해 GS그룹이 추진한 인수합병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그나마 있는 인수합병 사례도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GS그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배달앱 요기요가 GS그룹의 품에 돌아간 것이 대표적입니다. 애초 요기요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된 그룹들은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등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GS그룹의 참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시각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GS그룹은 이런 예상을 깨고 GS리테일을 통해서 재무적 투자자들과 손잡고 요기요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S그룹은 앞으로 GS리테일의 핵심인 GS25와 요기요의 시너지를 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GS그룹은 국내 1위 보톡스 기업인 휴젤 인수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매각 가격만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휴젤 인수 전에 GS그룹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GS그룹은 상반기에 당근마켓, 메시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지분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룹의 중추인 에너지 사업과 이질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모습들은 GS그룹이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래에 나서지 않던 그룹이 움직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GS그룹의 움직임을 놓고 여전히 GS그룹 같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딜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다른 재벌 그룹들과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GS그룹은 재무적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지분의 일부만 인수하는 형태로 대규모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해 지분 모두를 인수하는 다른 재벌 그룹들과 다릅니다. GS리테일은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포미라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기요를 샀습니다. 총 인수 가격인 8천억 원 가운데 GS리테일이 투자하는 금액은 지분 30%인 2,400억 원입니다. GS리테일은 요기요가 추진하는 유상증자 2천억 원 가운데서도 지분율 30%인 600억 원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휴젤 인수전 참여 구도도 요기요와 비슷합니다. 현재 GS그룹은 사자연합을 구성해 휴젤 본입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GS그룹은 전체 인수 가격의 절반만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과 손을 잡는 것은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거나 위험을 분산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GS그룹의 당장 현금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컨소시엄 구성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GS그룹은 과거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인수전에서 발을 뺐고 그나마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나선 탓에 경쟁 기업에 밀려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GS그룹은 2005년에 인천정유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SK에너지에 밀렸고 2007년에는 하이마트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유진그룹에 밀렸습니다. 2008년 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 2015년 KT렌탈, 2019년 아시아나항공, 2020년 두산인프라코어 등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모두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했습니다. GS그룹이 LG그룹에서 분리된 2004년 이후 조 단위의 인수합병을 한 건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빅딜에 약하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2009년 쌍용과 2014년 STX에너지를 인수하긴 했지만 두 회사를 합쳐도 인수 가격이 1조 원이 넘지 않습니다. GS그룹의 움직임은 최근 더욱 빠르게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 다른 재벌그룹들과 비교할 때 더 느리게 보이기도 합니다. 넷마블은 최근 해외 소셜 카지노 게임사를 인수하는 데 2조 5천억 원을 썼으며 이마트도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데 3조 4천억 원을 베팅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로버더게이 치트키로 평가받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1조 원가량을 들였으며 CJ그룹도 북미 가공식품 기업인 슈완즈를 사들이는 데 2조 원을 썼습니다. 모두 조 단위의 메가딜이었습니다. GS그룹의 행보는 그동안 쌓아온 기업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변화에 신중하며 상당히 보수적인 경영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GS그룹은 빠르게 변화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능력을 벗어나는 부담은 지지 않는다. 이런 특유의 문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GS그룹이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허태수 회장이 GS그룹의 총수에 오른 뒤 GS그룹의 투자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분석 업체인 더 VC에 따르면 GS그룹의 지주사인 GS는 올해 처음으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GS는 올해 펜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인 비마이프렌즈에 1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소상공인의 사업 재무와 회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43억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총 규모는 53억 원 규모입니다. 규모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벤처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GS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금융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기업형 벤처 캐피탈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벤처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이미 보인 바 있습니다. GS 리테일도 벤처 투자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펫프렌즈, 21g 그룹 등 모두 4개의 회사에 투자했는데 투자 금액만 2,820억 원입니다. 2017년 80억 원, 2020년 15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자금을 풀었습니다. 허태수 회장이 강조하는 투자 역량 제고가 그룹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허태수 회장은 1월 GS그룹 계열사 최고 경영자 등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GS의 투자 역량을 길러 기존과 다른 비즈니스를 만드는 뉴투빅 전략을 추진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빅딜을 하지 않는 전략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각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GS그룹이 다른 재벌그룹들과 비교해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칫 무리한 베팅이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전략이 훗날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GS그룹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보수적인 경영 문화와 다양한 벤처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